네, 안녕하세요. 이번 코너는요, 대표 해외 주식들의 일관 성과를 나타낸 순위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뿐만 아니라 특징적인 등락을 보였던 종목들이 대체 간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짚어드릴 거고요. 설명을 맡은 저는 순위를 달린 남자, 순달람 한종목입니다. 오늘도 S&P 500 기준 수익률 상위 5종목부터 잘 달려보겠습니다. 순위를 이렇게 보고 나니까 순달람이 이제 3주 차인데 벌써 반가운 종목들이, 자주 나온 종목들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1위부터 4위까지가 순달람에서 수익률 상위 5가지 종목으로 한 번씩은 언급이 됐던 종목이고요. 오늘은 이제 스토리지 종목들과 이제 원유 관련들 기업이 좀 있네요. 먼저 1위와 2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게이트와 웨스턴 디지털인데요. 제가 잘못 찾은 줄 알고 몇 번을 다시 검색했습니다. 어제도 사실 시게이트와 웨스턴 디지털이 1, 2위였었거든요. 오늘도 나란히 최상위권을 따냈습니다. 두 회사 모두 하드디스크와 이제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를 만드는 기업이죠. 다만 웨스턴 디지털은 메모리 반도체, 낸드 쪽 사업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스토리지 쪽 분야 익스포저가 더 큰 시게이트 쪽이 좀 더 수익률이 높은 상황입니다. 어찌됐든 이 둘 회사가 이렇게 이틀 연속으로 랠리를 하는 것은 아무래도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비트코인 때문입니다. 그 비트코인이 환경 문제가 대두가 되면서 그 대안으로 될 가능성이 있는 게 바로 치아 토큰이라는 건데요. 치아 토큰은 5월 초에 거래가 새롭게 출시된 암호화폐입니다. 기존의 비트코인이 GPU로 채굴을 하는 광업이라고 한다면 이번 치아 토큰은 GPU가 아니라 스토리지로 채굴하는 농업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으려면 대규모의 땅이 필요하죠. 이런 농업을 하려면 또 대용량의 스토리지가 필요하다는 또 입장입니다. 비트코인이 기술이 작업 증명이라면 이 기술은 또 시간과 공간의 증명이란 새로운 시스템이라고 하더라고요. 어찌됐든 이런 스토리지 가격의 급등 상황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다시피 시게이트의 이제 16TB 하드디스크의 가격 추이입니다. 최근에 굉장히 급등한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최고의 수혜자로 꼽히는 두 스토리지 회사가 최근 가강을 받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전일 중국의 이제 소매 지표가 부진하게 나왔던 것은 있지만 시장은 조금 더 이제 미국과 유럽 내에 이제 시장 수요 회복 조짐에 좀 더 집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유 가격이 최근 많이 올라서 2년 만에 지금 최고치를 달성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원유 가격 상승에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옥시덴탈이라든지 베이커 휴즈가 주가 상승률이 좀 좋았던 하루인 것 같습니다. 반면 지금 또 금 가격도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금 가격은 3개월 만에 또 최고치를 찍었다고 하고요. 근데 아시다시피 비트코인 가격은 떨어지고 금 가격은 지금 오르고 있죠. 참고로 금에 대한 이제 비트코인의 상대적인 수익률을 또 지금 상대적인 조정을 좀 많이 받은 상황입니다. 유동성 환경 속에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이라 할까요? 수요라 할까요? 그런 걸 나타낼 수 있는 한 지표라는 점에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대표적인 하락 종목 5가지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하락 종목들 중에서도 미디어 대기업들이 좀 눈에 띄는데요. 컴캐스트와 이제 디스커버리, 차터 커뮤니케이션은 모두 미국 내의 대형 케이블 사업자입니다. 미국의 미디어 지형이 이제 M&A로 정말 들썩들썩 난리인 것 같습니다. AT&T가 디스커버리와 합병을 하겠다고 전일 모닝 브리핑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냥 AT&T가 도장을 쾅 찍어버렸던 거죠. 그리고 단순히 AT&T가 디스커버리를 인수하는 게 아니라 디스커버리가 3년 전에 인수했던 기업 중에 타임워너, 워너 브라더스가 있습니다. 지금은 사명을 바꿔서 워너 미디어인데요. 이 워너 미디어가 워너 미디어가 이제 AT&T로부터 분사되어서 디스커버리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이제 이런 인수합병 딜은 내년 중순쯤으로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AT&T가 이제 신설 기업의 지분 71%를 갖게 되고 디스커버리가 29%를 갖게 됩니다.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는 거겠죠. 이제 새 회사의 이제 CEO를 맡게 될 자슬라프는 이런 스트리밍 서비스에 역시나 대부분의 포커스를 맞춘 것 같습니다. 최대 4억 명의 구독자 수를 확보하겠다라는 당찬 포부를 내비쳤었고요. 이제 정말 넷플릭스를 위시해서 이제 점점 OTT 시장이 거대화되고 가속화되는 흐름이 지속되는 것 같고 이런 오황 체제가
앞으로도 유지가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기추가 주목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케이블 경쟁자인 뭐 컴캐스트나 차터 커뮤니케이션은 우리도 빨리 OTT 코드 커팅을 해야 되나 이런 이제 우려감으로 좀 하락을 했었고요. 디스커버리는 자회사 탄생에 따른 오히려 상대적인 매력 약화로 하락 전환 마감한 걸로 해석이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순달람의 이제 히든 코너죠. 미드에셋 증권 고객님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순위들입니다. 휴일을 앞둔 오늘은 바로 이제 젊은 감각의 2030 세대가 사랑하는 종목 5가지였습니다. 순위들을 조금 보시면요, 전주와 큰 변동이 있었고. 어저께 전체 고객에서 순매수 1위를 차지했던 테슬라가 2030 세대에서도 순매수 2등입니다. 그렇게 큰 사랑을 받았는데 이 사랑을 받은 만큼이나 주가는 그렇게 러블리하진 않습니다. 최근에 아무래도 CEO의 변덕과 비트코인 가격 급락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뿐만 아니라 4월에 유럽 내의 주요 6개 도시에서 전기차 판매량이 지금 발표가 됐는데 아무래도 1위를 보시면 폭스바겐 ID4 이게 잘 팔리는 것 같고요. 3위를 보시면 ID3도 여전히 잘 하고 있고, 그다음에 눈에 띄는 거는 기아가 생각보다 되게 잘 팔고 있다는 점, 예, 보시면 재밌는 요소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테슬라 차량은 없는데요. 테슬라는 4월달에 유럽에 shipping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눈에 띄는 것은 바로 5위를 기록한 팔란티어인데요. 기술주 셀오프 흐름 속에서 밸류에이션 부담 때문에 크게 하락한 종목 중에 손가락을 몇 개 꼽자면 팔란티어일 것 같습니다. 팔란티어는 이게 주가가 하락하는 속에서 캐시우드가 계속적으로 매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반면 조지 소로스는 최근 공시한 매매 보고서에서 1분기에 팔란티어를 완전히 지분을 전량 매각했다라는 발표를 했었습니다. 다만 이제 소로스는 지난 11월에 이미 이제 팔란티어 지분을 매각할 것이다, 엑시트할 것이다라고 밝혔던 것만큼이나 크게 영향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이제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사태가 있었죠. 사이버 이제 어택 관련된 이슈였는데 이 이후에 바이든 정부가 사이버 보안에 대한 강화를 하겠다라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특히 정부와 이제 협력해서 아주 비밀스러운 이제 빅데이터 분석 및 이제 보안 관련 수주를 맡았던 이제 팔란티어인 것만큼이나 조금 기추가 주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대표 해외 주식에 대한 순위 설명 마치겠고요. 모레도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손달람이었습니다.